신재생 중에서 드물게 한국 기업이 또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고 하나솔라원 같은 경우가 또 한국이랑 노스아메리카에서 되게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또 매출액도 한 2조, 3조 정도 되고 순이익도 내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비즈니스 중에서는 그래도 태양광이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요. 단점은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부지가 좀 넓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하나솔라원이 주로 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시장은 사실 거의 세츄레이션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솔라원 관련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지금 뭐 중국산이랑 싸우느라고 뭐 10원, 100원 가지고도 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술은 되게 이제 태양광 100년 히스토리에서는 가장 최근의 기술이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 스콜라 같은 데서 찾아보면 페로스카이트 쳐보면 이제 페로스카이트라는 하나의 구조체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 과학자 이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페로스카이트 솔라셀도 있고 뭐 페로스카이트 LED도 있고 뭐 페로스카이트 물질 자체가 요새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태양광 쪽에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제가 브렉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기존에 OPB나 아니면 DSSC를 하시던 연구 그룹이나 대학 교수분 중에서 페로스카이트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고 요새 뭐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하시는 분도 뭐 페로스카이트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이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페로스카이트 한국 진짜 글로벌하게 그 리서치에 나온 거는 한 5년? 구글 스콜라나 구글 패턴트를 보시면은 아마 진짜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태양광을 하시던 분들도 한 7, 8년 전 하시다가 손 떼시던 분들은 되게 낯설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좀 약간 새로운 분야고요. 태양광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도 그렇잖아요. 독일도 뭐 탈원전하면서 지금 다 신재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사실은 독일을 약간 좀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신재생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원전의 이제 문제점도 많지만 그만큼 이제 싸고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긴 한데, 그 태양광이 그나마 사실 풍력이나 뭐 지열이나 조력에 비해서는 가장 대안이 되고 있죠. 근데 한국이 사실은 태양광이 그렇게 좋은 최적지는 아니에요. 뭐 노스 아메리카나 아니면 남유럽 정도처럼 이렇게 태양광이 강하고 일조량이 강하고 1년 동안 이렇게 기후가 좋아야 되는데, 한국은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나 황사도 많고 그래서 사실 태양광 최적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원전의 가장 대안은 태양광이 아닐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이 태양광 시장 글로벌 200조, 뭐 150조 뭐 이러는데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시장이 워낙 좋아요. 이게 게다가 뭐 이게 석유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의 사실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보시면 사실 이 태양광이 한 종류가 아니고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많아요. 태양광의 발전 속도는 사실은 아시아가 쪽이 제일 많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중국 쪽에 뭐 옛날 선택이나 뭐 이합지산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부도난 회사도 많고 다시 중국 정보 사들였다 다시 뭐 합쳐주는 회사도 많고 그런데 넓고, 그 다음에 발전량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다음 태양광에서는 와트 퍼 달러라고 하죠. 와트 퍼 달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페로스카이트가 실제로 이 실리콘 셀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보통은 뭐 한 반 정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OPB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페로스카이트가 OPB 연장선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원재료가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제 페로스카이트 솔라셀을 저희들이 볼 때 한 2, 3년 뒤면 시제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해외 업체들 있잖아요. 해외 업체들은 벌써 올해 말 뭐 사실 이미 생산해서 팔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단지 이제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시장에 있는 페로스카이트 셀은 효율이 좀 안 나올 뿐이지. 그래서 이제 와트 퍼 달러도 괜찮고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나마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미국의 NREL 차트를 뭐 NREL이 뭐 1년에 여러 번 계속
빅데이터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최신건 아니고요. 예, 가장 최신건은 더 이제 더 나왔는데 이제 페로스카이트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페로스카이트가 어디가 있나? 이게 되게 좀 투명한데 여기 있네 여기. 이쪽에 있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역사가 사실 우리가 100년 역사라고 쳐도 사실 태양광에 그나마 이제 75년부터 찍었는데 실제로 여기 찍힌 게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의 가장 최신에 나온 태양광 그냥 실리콘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올라가는 이피션시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제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실리콘 제품들 보면 15%, 19% 고선 사이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22%가 사실 상당히 됐고요. 사실 요 위에 쪽은 약간 멀티 정션이라서 실제로 고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긴 좀 어려운, 뭐 원하면 용도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일반 범용 시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험실상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요 페로스카이트 솔라셀 분야에서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선도고요. 글로벌하게서도 되게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페로스카이트를 처음 만든 그 스위스 EPFL 공대 교수는 지금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가 있어요. 사실은 아마 이게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 삼아서 화학연이 이 효율을 가장 많이 올렸거든요. 그분이 할 때는 뭐 2% 3%였어요. 4, 5년 전에. 근데 4, 5년 만에 이걸 제가 22%까지 22.7%, 22.1%지만 요번에 22.7%까지 갔는데 아마 되면 화학연구원 덕으로 아마 스위스 EPFL 공대 교수가 노벨상 받지 않을까 농담 삼아서 그 정도라고 할 정도로 효율은 되게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한국화학연구원이 탑3 연구 그룹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기업이랑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애기평이나 산자부, 과기정통부 과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2, 3년 늦어도 3, 4년 내로 상업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게 뭐 사실은 2006년에 뭐 가능성을 조금 보였다가 그나마 2012년도부터 좀 본격적인 연구가 된 거니까 얼마나 최근 연구라는 걸 알겠죠. 네, 어플리케이션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일반 태양광이랑 달리 페로스카이트는 OPV 연장선상이다 보니까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이 뭐 딱딱한 네모난 동그란 뭐 이렇게 판형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이게 용도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게 투명하게 가면은 뭐 오토모티브 쪽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공동연구를 지난 2년 동안 했었는데요. 루프탑 쪽에 약간 곡선이잖아요. 그쪽도 했었고 물론 오토모티브는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가장 먼저 가능성이 있는 게 텐덤 솔라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실리콘 위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터미널 텐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체형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포터미널 텐덤이라고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접착제로 이렇게 업태치하는 거 있는데 양쪽 다 아마 시제품이 아마 1, 2년 뒤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놀리틱 페로솔라셀이라고 해가지고 실리콘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그 다음 한 7, 8년 될 것 같고 BIPV를 저희들은 아마 그 다음에 시장에 한 10년 내에 BIPV 올 것 같고요. BIPV는 건축용 내 외장재입니다. 그러니까 창호나 아니면 건물의 이제 내장이나 외관 쪽에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은 아시겠지만 어떤 소재든 자동차로 들어갈 때 제일 하시에요, 컨디션이. 왜냐면 이건 사람의 생명이랑 관련된 거라서 자동차용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좀 그래도 좀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미래 자동차,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인 자동차에나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무인 자동차도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로 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태양광을 좀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게 각광받는 기술로 무인 자동차가 현실화가 되려면 결국은 태양광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일부만 있는데 저희가 한국화학연이 가지고 있는 페로스카이트 특허가 한 100건 가까이 돼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차료도 많이 내고 있고요. 저희가 투입한 자체 연구비뿐만 아니라 산자부, 과기정통부 과제 연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저희는 사실은 저희 생각하는 건 이제 반도체 자동차 외에 한국의 신사업이 아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저희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연구 성과 탁월합니다. 뭐 네이처 사이언스 여기 몇 개만 실었는데요. 네이처 사이언스에 뭐 지난 한 4, 5년 동안 한 10편 이상 저희들이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스콜라 같은 데 쳐서 페rov스카이트 치고 크릭트 쳐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뭐 이거는 잘 아실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일단 실리콘 대비 가격이 싸요. 그리고 공정이 단순합니다. 이거 엄청난 이득입니다. 지금처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아까 실리콘 대비 실리콘처럼 이렇게 딱딱한 리지드한 이게 아니고 사실은 곡선으로 필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색깔조차도 약간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이거는 이피션시랑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이피션시를 약간 잡아먹는 건 있지만 모든 태양광이 뭐 최대 솔라 팜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100조, 150조 뭐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요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축장입니다. 여기 자고 일어나면 특허가 나와 있고 자고 일어나면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한 군데랑 저희랑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의 비슷한 특허가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다행히 저희가 6일 빨랐어요. 그런 특허도 있습니다. 예, 특허도 각주장입니다. 아시겠죠? 특허는 거의 같은 특허가 나올 경우에 출원일 기준입니다. 누가 먼저 내느냐. 예. 그리고 글로벌하게 뭐 각국 정부에서도 막 밀고 있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학연 내에서도 되게 이제 얼라이언스를 되게 하고 있어가지고 공동 연구, 공동 출원, 뭐 공동 테스트 사업화까지 같이 하고 있고.